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때가 아니면은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탈북이라는 게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지를 한 장 적었죠. 아버지에게.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떠나가게 돼서 미안하다. 하지만 용서해 주시라. 그 편지 한 장 남겨놓고 택시 타고 떠났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미래였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한국에 오면은 공부할 수 있다. 대학교도 갈 수 있다. 저는 거기에 그 말이 혹했구나. 예, 혹했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삼국을 통해서 어디를 거쳐서 왔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떠나고 저는 다른 일행들과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가는 루트였어요. 예, 예. 그래서 중국에서 쭉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저기 남반까지 가서 베트남 건너 국경을 이제 건넜죠. 근데 중국과 베트남 국경을 건너서 오토바이 타고 이동을 하기로 했는데 베트남이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검문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일행 12명이었어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1팀과 2팀으로 해서 저는 2팀에 있었어요. 1팀이 먼저 갔어요. 전날에. 근데 1팀으로부터 소식이 온 거예요. 1팀이 실패했다. 예, 다들 이제 잡혀가지고 어떡해. 예, 다들 잡혀가지고 흩어졌대요. 어떡하냐.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미 출발은 했는데. 우리는 후퇴가 없어요. 그렇지. 무조건 전진. 예. 앞팀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그 50%의 가능성을 믿고 출발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6명이 저희 이 팀이었는데 오토바이를 이제 둘 탔거든요. 저는 이제 아저씨 한 명이랑 이렇게 오토바이 기사 한 명이랑 셋이 탔는데 오토바이 이렇게 4대가 쭉 가는데 그 검문소에서 샥샥샥 다 지나갔는데 저희 오토바이만 걸렸어요. 아이고야. 네, 검문소에 딱 걸렸어요. 저희 오토바이만. 어떡하냐. 그래서 네, 그 베트남 군인들이 뭐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 관광객이다. 우겼죠. 그 아저씨가 중말 좀 하시고 저도 중말 좀 했거든요. 왜냐면 2년을 살았으니까. 네. 제 이름 석자는 쓸 줄 알았죠. 중국 사람이라고 했어요. 관광 온 사람이다. 안 믿잖아요. 네, 저희를 이제 감옥 같은 시설에 끌고 가서 막 취조하는 거예요. 네. 또 어떻게 온 거냐 똑바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중국 사람이랑 우겼어요 무조건. 저한테 이름을 써보라고. 이름을 썼죠. 근데 아침에 되니까 이 베트남 군인들이 그러면은 너희가 중국 사람들이니까 중국 그 국경 초소에 보내주겠다. 저희한테는 그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근데 대사관에 잡혀가느니 중국 대사관에 잡혀가는 게 낫거든요. 둘 다 최악이지만 그래도 덜 최악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를 이제 국경을 넘어서 중국 초소 있는 데 가는데 한 100m 앞에 중국 초소가 보이는 거예요. 저 앞에 초소가 보이는데 저희까지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들 말을 하는데 저 알아 못 듣잖아요. 제스처가 몸으로 총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예, 가라고. 가라고 하는구나. 예. 근데 제 그때가 다시 동아줄이 내려오는구나 싶었죠. 왜냐면 100m 앞에 초소가 보이고 뒤에 베트남 군인들은 우리더러 알아서 가라고 하니까 도망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한 50m 걸었어요. 근데 그 군인들이 지들끼리 수다 떨면서 가는 거예요. 이때다. 바로 이제 정글로 빠진 거죠. 예, 몇 명이었어요 그때? 2명이에요. 그 아저씨랑 저랑 둘이서. 그래서 베트남 정글을 그때 막 도망쳐서 헤맸죠. 막 고생했겠다. 정신이 없었어요. 막 예, 뭐 온몸이 다 쓸리고. 예. 그러다가 베트남 정글에서 우리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자. 저희가 떠나왔던 그 루트를 다시 찾아가 떠났어요.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브로커를 주선해가지고 다시 떠났어요. 저희가 같은 길로 다시 떠나가지고 결국은 캄보디아까지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1팀 있잖아요. 1팀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만나고 이 팀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두 명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 8명인가 다시 모이고 나머지는 12명 중에 한 4~5명은 이제 흩어진 거예요.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만나서 다음 브로커 장소까지 갔는데 그때 캄보디아에서 브로커가 한국인 기업인이었어요. 그래요? 한국인 사업가. 한국 사람이 브로커였어요? 예. 브로커가 지역마다 있거든요. 예, 베트남은 베트남 브로커,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현지인 브로커 플러스 한국인 브로커 이렇게 한국인 브로커가 저희를 이렇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근데 브로커가 그 일정이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10,000불인가 더 달라고. 예. 저희 어머니가 10,000불이 어디 있어요. 예.
한국에 오자마자 저한테 그렇지. 엄청 많이 쓰고 저희 어머니가 다른 사람 비용까지 또 댔거든요. 그 아저씨 비용까지. 만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나 봐요. 오후가 됐는데 그 한국인 브로커가 자 그럼 다 짐 싸세요. 다른 장소로 이동합시다. 저희는 이제 가는 줄 알았죠. 예. 봉고차 타고 갔어요. 쭉 가는데 한 초저녁 됐는데 봉고차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했구나 싶었죠. 근데 저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다 뭐지?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렸어요. 내렸는데 북한 대사관 사람들인 거예요. 네, 캄보디아 주재 북한 대사관 사람들. 아니 그러면은 브로커 비용을 엄마한테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예 그 북한 대사관에 넘기라고 했어요. 저희를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북한 대사관에. 그러니까 진짜 나쁘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 진짜 나쁜 정말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죠. 근데 북한 대사관에서 저희 와가지고 취조를 하고 북한 대사관에 그럼 들어갔어요 아예? 아니죠. 이게 취해법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캄보디아 경찰서에 가는데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조사해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와서? 네, 조사하고서 3일 뒤에 너희를 이송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3일 동안 그 캄보디아 경찰 그 외국인 감옥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대사관 사람들이 와서 대사관 직원들. 북한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네. 와서 북한 고향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절망이었죠 저한테는. 왜냐면 어떡해. 중국 경찰도 아니고 베트남 경찰도 아니고 북한 경찰, 그렇지. 북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아 이제 끝났구나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된 거죠. 중국에서 잡혀갔을 때보다 캄보디아에서 잡혀가면은 빼도 박도 못하지. 그거는 그냥 수용소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한국행이니까 다들 이제 절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북한 대사관에서 3일 뒤에 오겠다고 하니까 기다렸죠. 이제는 뭐 가야겠구나. 네, 감옥에서 기다렸죠. 아침이 되면은 이 걸음소리가 두려웠어요. 그 사람들일까봐. 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돈을 그 교도관한테 주면서 전화 한 통화만 하게 해달라. 네. 국제전화 한 통화만 해달라. 그때 해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했죠. 전화번호 알고 있으니까. 엄마, 어머니, 제가 이렇게 다시 캄보디아 외국인 감옥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났지. 네. 근데 이제 전화를 길게 못 하니까 짧게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3일을 기다렸죠. 3일 밤이 됐는데, 3일 아침이 됐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지? 네. 3일, 4일, 5일, 6일, 10일, 15일 해서 18일째가 됐는데 아침에 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근데 검은 양복 입은 거예요. 아, 왔구나. 그래서 제가 짐 다 싸가지고 밖에. 근데 캄보디아는 비가 많이 와요. 오전에는 항상 비가 와요. 비 주룩주룩 오는데 저희가 벽에 세워놓고 사진 찍고 봉고차에 태우는 거예요. 봉고차 태우는데 한 명밖에 안 타는 거예요. 저희 일행이 8명이면은 도망칠까봐 저를 많이 태워야 될 텐데 경찰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없는 거예요. 운전사 한 명이 타는데 아저씨가 한 50대 이후 아저씨가 타는데 자 떠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북한 말이 아닌 거예요. 고향 말이 아닌 거예요. 떠납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직감했죠. 한국 사람들이구나. 네. 근데 저희를 바로 이제 호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한국 대사관인 거예요. 한국 대사관이거나 국정원이거나. 그러면은 그 북한 사람들이 왜 안 왔어요? 저도 그게 미스터리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은 비용이 없었나 보다. 비용이 없거나 아니면은 첩보전이 있었거나 예. 한국 국정원이랑 뭐 북한 그 대사관 그쪽이랑 첩보전 어떻게 로비했거나 예, 그래서 저희가 풀려난 거죠. 결국은 한국 국정원이 이긴 거죠. 만세. 대한민국 만세 했습니까? 네. 만세는 안 했지만 예. 그때 참 감사했죠. 그렇죠. 그날 그렇죠. 예, 바로 즉시 그냥 호텔에 가서 새 옷으로 싹 다 갈아입혀주고 바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바로 한국 왔어요? 네, 그날 바로 왔어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 18일 동안 저희 여권까지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랬구만. 네, 제가 한국에 와서야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국정원한테 전화하고 통일부한테 전화하고 외교부한테 다 전화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국정원에서 바로 오늘 작업을 했겠죠. 작업을 해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18일 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북한 대사관에서 대체 뭐 했을까? 네, 첩보전에서 실패한 거예요. 야. 네네. 그럼 그때 당시에 일행이 총 몇 명이었어요? 총 그때 7명인가 8명인가 그랬어요. 다 무사히. 무사히? 무사히, 예.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탔죠. 기분이 어땠을까? 되게 설레긴 했어요. 어. 아, 드디어 한국에 가는구나. 근데 항상 불안했어요. 비행기 타면. 왜냐면 비행기 처음 타보잖아요. 비행기가 무서웠어요.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 탔는데 무서웠어요. 근데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잠도 못 잤어요. 계속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밤이었구나. 밤이었어요. 그렇게 새벽 한 4-5시쯤 됐을까? 이렇게 바닥을 내려다봤는데 인천공항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어요. 불빛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쵸. 아, 도착하는구나. 비행기가 쭉 착륙해서 바퀴가 땅바닥에 닿이는 순간에 랜딩하는 순간에 비행기가 살짝 이렇게 덜컹하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제가 드디어 도착했구나. 맞아. 예, 안심이 되는 거예요. 되게 이상했죠, 기분이. 예, 그 뒤로 저희가 공항에 잘 내려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따라서 버스 타고 그 대성공사로 영등포에 있는 대성공사로 들어갔죠. 그럼 국정원에 딱 들어갔을 때 어머니를 만났어요? 바로 못 만나고요. 한 이틀인가 있다 만났어요. 예, 오셨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를 만난 게 중국에서 그때 잠깐 만났으니까. 예. 그때 다시 새롭게 만난 거죠. 그때 어머니를 만나고 누나도 온 거예요. 누나는 제가 98년도에 헤어지고 나서 못 만났거든요. 중국에 그랬구나. 98년도에 헤어지고 중국에서 잠깐 상봉하고 누나는 누나대로 따라가서 살았으니까 그동안 못 보다가 누나를 오랜만에 만났죠. 어땠어요, 누나 보니까? 너무 반가웠고 되게 서먹서먹했어요. 어색했어요. 분위기가 되게 쭈뼛쭈뼛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머니와 누나가 저를 이렇게 포옹해 주는데 그때가 그럼 몇 살이에요? 그때가 16살이에요. 예. 16살. 누나는 저보다 3살 위이거든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어머니랑 포옹하고 뭐 국정원에서 또 에피소드 있다면 뭐가 있어요? 국정원에서 제가 3일인가 일주일인가 독방에 가둬두잖아요. 조사한다고. 이렇게 글을 써보게 하잖아요. 지도도 그려보고 너 친구 이름도 다 적고 그렇지. 친척 이름도 다 적어라. 제가 한 3번인가 썼어요. 똑같은 거 계속 씌우잖아요. 다 똑같이 써내고 그 톡방에 이렇게 컴퓨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사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타자 연습을 좀 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오면서도 이렇게 무릎에다 대고 자리 익히느라고 까먹지 않으려고 자리 익히느라고 계속 연습을 했어요. 국정원에 와서 1인 과목 1인실에서 조사를 받고 조사관이 나가면 좀 혼자 있잖아요. 컴퓨터는 꺼져 있잖아요. 이때다. 컴퓨터 연습을 해야겠어. 컴퓨터에 가서 막 켤 줄을 모르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그치. 예. 그래서 그냥 타자기만 놓고 건반만 놓고 이렇게 막 자리 연습을 했어요. 계속 연습을 했어요. 익힌다고. 드디어 막 그느드르 하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얼마나 웃긴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CCTV로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뭐 어때? 네. 근데 그때는 CCTV 있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좀 민망했어요. 뭐 민망할 거 뭐 있어요. 얼마나 컴퓨터를 하고 싶었으면. 그쵸. 네. 예. 국정원에서는 예. 또 뭐 잘 먹은 기억도 있죠. 북한에서 워낙 못 먹고 살다 보니까. 그렇죠. 어땠습니까? 예. 국정원은 뭐 급식을 주잖아요. 네. 예. 밥도 많이 주잖아요. 예. 제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간식도 주고. 예. 뭐가 제일 좋았어요? 국정원에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은 차들이 지나가고 이런 것들 도심이 보이잖아요. 영등포니까. 저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만 했죠. 도대체 저 차는 어떤 사람들이 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네. 궁금하고 나도 빨리 나가서 저런 거 해보고 싶고 할 때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원이 넘어와서는 학교 다녔죠. 학생이니까. 그렇죠. 하나원에 가서야 거기 이제 하나둘 학교라고 그쵸. 이제 청소년들 학교가 있는데 그때 수업을 하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다음 외래어 못 알아듣겠는 외래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우리말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외래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선생님들이 이 외래어는 사회에 나가면은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해라고. 예. 그걸 많이 배웠죠. 그러면은 하나원에서 처음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학교를 못 다녔다 했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라든가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건 어땠어요?